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사이언스 세마고 대표 융합과학 동아리인 동아리 코사이언스의 기장 이유창 그리고 부기장 이나연입니다. 네, 저희 코사이언스는 함께하는 과학을 모토로 서로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조를 구성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융합, 나눔 그리고 소통을 실천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네, 코사이언스의 활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심화 연구 활동인 코리서치, 그리고 과학의 즐거움과 서로의 견해를 나누는 활동인 코쉐어, 그리고 동아리 대내외 홍보 활동인 코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리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코리서치는 크게 슬랩, 그리고 코랩, 코RNE로 구성됩니다. 이는 뒤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올해 이 다원적 시각으로 접근한 에너지의 생성과 변화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그 아래에서 소주제를 정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슬랫입니다. 슬랫은 이렇게 세 조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조가 주제를 정해 이를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먼저 물리공학조입니다. 물리공학조는 이번에 3개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위험 감지 시스템을 제작하여 에너지의 변화를 디지털화하고 사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안개 상자를 통한 우주선 검출 실험을 통해 이온 에너지의 변화 과정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가돌리늄의 자성 변화를 탐구하여 에너지 변화에 따른 가돌리늄의 성질 변화를 탐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응용생물 화학조의 SLET 실험입니다. SA를 이용한 시트러스 과일의 항산화 활성 실험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탐구하였습니다. 또 옥살레이트 철착 화합물의 합성과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분자 오비탈 에너지의 차이를 통해 전이금속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의생명과학조의 슬랫 실험들입니다. 불가리스의 중금속 흡착능을 평가하여 에너지 변화에 따른 흡착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의 합성과 TLC 비교 실험을 통해 흡열 반응을 통한 에너지의 이동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스미드 DNA 추출 및 전기 용동 실험을 통해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DNA의 형태를 탐구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코랩인데요. 코랩은 분과별 융합 실험으로서 각 조가 모두 포함되게 조를 짠 뒤에 서로 융합된 실험을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올해는 총 6가지의 코랩을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브로콜리 단백질 정량 비교 실험을 통해 빛 에너지가 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여 보았고, 인공 감미료가 혈당과 혈당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여 신체 에너지 생성 과정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기반 미생물 연료 전지 제작 활동을 통해 형기성 세균의 자유전자 발생 과정을 통해 에너지의 생성 과정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DNA스법을 통한 알파 아밀라제의 최적 pH 조사 활동을 통해 pH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 변화 과정을 탐구하였습니다. 네, 또 과일로부터 추출한 단백질 분해 조효소의 특성 비교를 통해 외부 에너지에 의한 효소 활성화 과정을 탐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가무명 전지 실험을 통해 화학물질 간 전자 이동을 통해 에너지 생성 과정에 대해 탐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활동은 이 코RNE 활동인데요. 코RNE 활동은 이제 부원 각각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탐구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올해는 융합과학 동아리나 이점을 살려서 다양한 융합된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15개의 코RNE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네, 목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리서치 활동을 진행한 이후에는 이렇게 코리서치 표준을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동아리 내에서 이 결과를 공유하는 코리서치 학술제를 개최하고 코사 팁, 이제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사 팁을 수록하여 코사이언스 표준을 제작합니다. 이는 동아리 자료 아카이브에 올라가며 동아리 부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며 지식의 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쉐어인데요. 네. 다음은 코쉐어입니다. 샤비트는 과학과 관련된 논제로 진행하는 토론으로 올해는 과학기술의 독점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과학입니다. 교내 부스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문 분석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과학 이슈를 다룬 논문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네트워크입니다. CSN은 사회 이슈를 다루는 논문, 기사 등을 카드뉴스로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코사이언스 SNS에 기대됩니다. 다음은 네이버 카페 활동,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운영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또한 실현하였습니다.
네, 코사이언스 이렇게 다양한 과학적 관점에서 에너지의 생성과 변화에 대해 탐구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사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코시어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코네트워크를 통해 소통을 실천하며 2023년 코사이언스는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탐구 능력 모두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진정한 융합과학 동아리로의 성장을 성취해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융합과학 실험 동아리 과학놀이 활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설명에 앞서서 먼저 과학놀이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놀이는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와 서로 돕고 배우며 성장하다는 모토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학년 학생 대부분은 과학에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어떻게 심화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동아리 시간에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실험을 하고 부원들과 협력하여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은 실험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과학놀이는 위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 아라놀이, 마루놀이, 하늘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아라누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라누리는 교과 연계 실험으로 각 과목별로 교과서와 엮어 교과 심화 탐구적인 실험을 진행하며 과학의 전 분야를 융합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활동입니다. 실험은 보시는 것처럼 물리, 화학, 생명, 지구 4가지 분야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상 일부 실험들을 보다 자세히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물리 실험은 이중슬리 실험, 간이 지진계 제작, 공개 음속도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교과 내용 중 파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 내용까지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하는 물리 실험은 이중슬리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공개 음속도 측정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명을 활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주파수에 따라 공명하는 기주의 길이는 달라지고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파장의 길이는 줄어드는 반면 음속은 빨라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화학 실험입니다. 실험은 나일론 합성 실험, 향유 합성 실험, 아세트 아메노펜 실험, 아스피린 합성 실험, 은거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화학 실험은 화학 교과서 1단원의 세상을 바꾸는 화학 단원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나일론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4개의 조 중 하나의 조에서만 약간 길게 나일론이 형성되었고 나머지 3조는 짧게 끊어진 나일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실험 후 진행한 논의에서 두 용액의 경계면에서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나일론에 색을 입히지 않아 정확한 분리층은 확인할 수 없었고 용액을 붓는 속도에 따라 나일론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되며 용액 배합의 오차가 결과의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명과학 실험입니다. 생명과학 실험은 종 분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은 그란 염색 실험, 오징어 이부 실험, 궁합 상피세포 DNA 추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그란 염색 실험은 생명과학 기초 실험으로 생물 분류 체계, 양성근과 음성근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고 직접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실험은 환경을 중심적인 주제로 삼아 EM 흑공 제작과 CO2의 온실 역할 확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EM은 유용 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 유용한 미생물을 모아 배합한 액체인 EM을 흙과 섞어 흙공을 만드는 뒤 발효시켰습니다. 이를 하천에 던질 경우 분양 영하가 줄어들어 하천의 정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온실효과 실험은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온난화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페트병 중 하나는 드라이 아이스로 이산화탄소를 채운 뒤 햇빛에 두고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활동은 마루놀이입니다. 마루놀이는 장기 프로젝트로 부원 모두가 협업하여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실험을 하는 활동입니다. 올해에는 위노그라드스키와 에너지 제로하우스 모델링, 크랜베리와 레몬 추출물 항균효과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노그라드스키는 미생물에 대한 실험을 찾던 중에 여러 달 동안 진행할 시 생명체의 영양 방식, 미생물의 물질 대사 활동에 의한 서식지 변화 등도 관찰할 수 있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노그라드 스키는 제작 초기 미생물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만 시간이 흐른 후 대사 능력을 발휘하여 고유한 서식지를 형성하면서 특정한 자리를 잡고 서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칼럼의 아랫부분은 어두운 색, 중간 부분에서는 자줏빛, 칼럼의 윗부분에서는 푸른빛을 띠게 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노그라드 스키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아직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몇 개월 후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 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하나는 에너지 유출 방지, 하나는 에너지 생산이라는 주제 아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유출 방지 부분으로는 신문지를 이용한 친환경 단열재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열재는 신문지를 잘게 찢은 후 물표가 섞어 빈 공간이 있는 벽돌 모양을 만드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제작하여 효과를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을 조사하였습니다. 에너지 생산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태양광 패널과 다르게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프로그램과 자동적으로 불을 켜고 끄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서 나아가 스마트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해 누리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해 누리는 실험 및 조사 및 탐구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과학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CA 현저곡화 루미노 반응 실험, 요소 결정 나무 만들기 실험을 주제로 자연 속 과학 교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실험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자 블로그를 운영하였습니다. 실험 보고서, 과학 에세이, 카드 뉴스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학누리는 기초 실험을 통하여 여러 분야를 접하며 지식을 채우고 관심 분야를 찾았습니다. 이 관심 분야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실험을 계획하여 더 깊은 탐구를 하였고 이 탐구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과학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과학누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화학 세미스트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아리 활동 왜 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답은 조별 활동 능력 향상 및 개인의 역량 증립 그리고 진로 탐색입니다. 즉, 공동체와 개인 이 두 가지 가치가 동아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미스트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도전들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도전들을 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Our Challenge에서는 저희가 했던 팀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먼저 장기와 동의보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장기 프로젝트를 크게 화학공학과 생화학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요. 화학공학은 환경과 염료의 종류에 따른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발전량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DSSC라는 놈은 광합성을 모방하여 만든 태양전지인데요. 이 개별 재료들로 만든 전지의 특성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정작 이들을 같은 환경에 모아놓고 발전량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4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지를 제작한 뒤 이들을 각각 형광등, UV 램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전량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화학은 항균력과 보습력이 뛰어난 천연 손소독 로션 제작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기존의 손소독제가 피부염, 건조증 등의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때문에 높은 항균력 외에도 피부에 무해하며 보습력이 뛰어난 손소독 로션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9가지 적합한 재료들을 선정한 뒤 디스크 확산법 실험을 통해 항균력을, 보습력 비교 실험을 통해 보습력을 비교하고 오레가노가 가장 적합한 재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를 해보니까 무한한 열정을 가진 이들과 하나를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현재 진행 중인 동의보감인데요. 이 동의보감 속 재료들의 효능 검증을 통한 프로토타입 제작이라는 목표를 시작하였고 이를 차차 실현시켜서 현재는 피부 관련 제품 제작이라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피부에 효능이 있는 성분들을 고른 다음 피부 미백 효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들을 2가지 선정해서 각각 프로토콜을 세웠습니다. 이중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 실험은 교수들이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실험인데 저희가 직접 대학교와 연구소에 메일을 보내서
실험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현재 교수님과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했던 비즈니스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날 부스는 분자율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120인분을 준비한 만큼 철저한 회의를 거쳐 시스템을 고안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숲 학교는 CSI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저희의 컨셉은 방탈출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사전에 준비된 실험을 진행하고 퀴즈를 풀어 힌트를 얻는 방식으로 범인을 색출할 수 있게 기획하였으며 동시에 디자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수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아월 챌린지들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부원 모두가 입을 모아서 진짜 팀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하는 이 없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모두가 중심이 되는 팀에서 일을 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랬다고 자신합니다. 이어지는 마이 챌린지 파트에서는 저희가 도전 속에서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조별 실험인 세미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세미프리는 쉽게 말하면 조별 실험입니다. 올해 진행한 총 12개의 실험 중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2가지 실험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단백질 변성 실험입니다. 한 친구가 어릴 때 읽었던 논문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싶은 실험을 직접 기획해 왔었습니다. 기존에 검증된 실험이 아닌 새로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롭게 논문을 연구하고 진행하면서 과정을 발전시켰고 결과적으로 pH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성된 단백질의 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탐구들을 직접 실험하고 알아보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사카린 합성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실험 진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카린 나트륨을 이용한 합성 실험은 존재했지만 저희가 가진 시약을 이용한 실험 방법은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실험 방법을 창안하여 새롭게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정석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를 고민하면서 저희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세미프리는 2학년들이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여 1학년 친구들의 꿈을 실현시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친구들이 원하는 실험 주제를 선정하면 2학년 친구들이 이에 대한 적절성과 안전성을 피드백하고 그 후에 이어지는 계획서, 실험 진행, 보고서 등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에 더해 쉐어스토리에서는 개별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크게 3가지 범주 속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저희의 지식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마이 챌린지 파트를 통해서 저희는 크게 2가지의 성장이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관심사와 화학 간의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조금 더 심화시켜 화학 미실험에 대한 관점을 확대하고 진로에 대한 연관성을 심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So, what happened? 저희가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한 친구는 화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신소재가 재미있다는 이유로 저희와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화학의 재미를 느꼈고 지금은 이 방대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화학공학과를 목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화학 실험반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저 화학이 재밌다는 이유로 저희와 함께 했는데요. 지금은 원자력 공학과에 진학하여 새로운 배터리 생성 기술에 일조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소프라노 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하게 된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은 것이나 같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마주할 실패가 두려운 우리들에게 실패해도 되고 마음껏 넘어져도 되는 세상을 주는 것, 저희 세미스트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국 다시 일어서서 활동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도전하는 화학 세미스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마고등학교 물리공학 및 프로그래밍 동아리 세다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3D 스캐너를 가져왔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장치가 스캔한 3D 도면이 그려질 것입니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다는 교과서적인 이론 탐구 및 실험에 그치지 않고 물리 이론을 바탕으로 공학적 설계와 프로그램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부원들의 창의적 도전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도하도록 합니다.
세단은 물리공학조와 프로그래밍조 두 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조의 부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갑니다. 올해 세단은 도움되는 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여 실생활 환경 증진을 위한 물리공학 프로젝트를 대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장기공학 프로젝트 및 장기협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장기공학 프로젝트는 학년별로 나누어 총 7조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학년의 활동입니다. 1조는 자동 문 잠금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교실 문 잠금 장치를 자동화하여 문단속의 편의성을 증진하였습니다. 2조는 자동 화분 관리 장치입니다. 식물 관리를 자동화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관리 부주의로 식물이 죽는 것을 예방합니다. 3조는 탄소 배출량 알림 쓰레기통입니다. 버리는 쓰레기의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여 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2학년의 활동입니다. 1조는 급식실 좌석 확인 시스템을 제작했습니다. 급식실 좌석을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실이 혼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조는 쓰레기 자동 분리수거 장치입니다. 학습된 CNN 인공신경망을 통해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조는 3D 스캐너입니다. 작은 물체를 스캔하고 3D 도면 파일을 생성하여 스캐너 비용을 절감합니다. 바로 저기에 보이시는 장치입니다. 4조는 일조량에 따른 자동 블라인드입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의 양에 따라 블라인드를 조정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장기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협업 프로젝트는 타 동아리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올해는 로멜라와 세미콜론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로멜라와는 3D 프린터 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에 쓸 수 없었던 동아리의 3D 프린터들을 한데 모아서 음악 환경을 만들고 조직화하여 출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프린터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추후 웹 프론트엔드와 API를 구축하여 퍼블릭화하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미콜론과는 동아리 물품 관리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세미콜론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시 물품 관리 시스템은 현재 졸업생의 개인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자연과학부와 협업하여 해당 서비스를 과학시 물품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활동입니다. 세다 한 걸음, 개인 프로젝트, 테크 세다 등을 탐구 활동과 과학의 날, 자연술 과학 교실 등의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는 공학 기술 탐구를 위한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웹서버 구축과 블록체인 구현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세다 한 걸음입니다. 부원들은 물리공학 분야에 대한 학습을 스스로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습득한 지식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테크세다는 공학신문 작성 활동으로 자신의 기호 분야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공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부원들과 공유합니다. 이후 일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복도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자연숲 꿈의 학교 활동을 통해 아두이노를 활용한 DIY 핀볼 게임기 제작을 주제로 물리공학 꿈나무를 대상으로 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의 날에는 정상파의 원리를 활용하여 초음파를 활용한 물체 공중부양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세다는 3D 프린터 출력체계 구축과 과학식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였고 공학 지식 함양 및 공유를 통해 부원들의 공학적 역량을 함양함과 동시에 이를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부원들의 창의적 도전, 명확한 목적을 가진 상호 협력을 통해 도움되는 동아리로서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세다는 세미콜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과 다양한 가이드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도움이 되는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디미고, 선링고 등의 소프트웨어 동아리와 협력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후 학교 간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학교라는 경계를 넘어 진정한 도움되는 동아리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치 스캔이 어느 정도 끝나서 구성한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성공적으로 콜라캔이 스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리공학 동아리 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트릭스의 기장 홍준택, 부기장 양서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매트릭스가 진행한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매트릭스는 분석의 매트릭과 화학의 케미스트리를 합친 말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분석 화학을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매트릭스에서는 매년 새로운 부주제를 정해 활동을 해왔는데요. 2022년에는 환경화학이었다면 올해 2023년에는 식품화학을 부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매트릭스는 정체성에 변화를 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활동을 통해 저희의 정체성인 분석화학을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학 동아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확실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과학에 꽂히자 핵심적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실험 탐구 활동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진행할 때 다양한 분석화학 실험을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식품화학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1학년 부원들이 화학 실험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분석화학 실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아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험이고 기본적이지만 앞으로 진행할 모든 실험의 근간이 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동아리 부원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의 분석화학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분광광도계를 통한 비타민C 측정 실험을 진행하여 대표적인 분석화학 실험 도구인 분광광도계를 익힘과 동시에 분석화학이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아미노산 정성 분석 실험으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했으며 칼슘 무게 정량 실험을 통해 감압 여과장치 사용법과 무게 분석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유리지방산 적정 실험을 진행하면서 뷰의 사용법을 배우고 중요한 분석법 중 하나인 적정법을 익혔습니다. 이처럼 4가지의 분석화학 실험을 진행해 여러가지 실험 도구와 실험법을 익힌 후 이를 활용하여 한 단계 위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화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식품화학 실험은 각자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메이트 활동을 참고해 2학년과 1학년을 적절히 배분하여 4개의 조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 실험을 진행한 일명 단백질조는 베이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단백질 변성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단백질조는 실험 과정에서 분광 광도계를 사용했는데 앞선 분석화학 실험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식품 색소조는 TLC판을 이용해 일상생활 속 식품에 첨가된 타르 색소를 검출하여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또한 앞서 진행한 아미노산 정성 분석에서 크로마토그래피를 경험해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조는 아스코르브산 용액을 아이오딘 용액으로 적정하여 비타민 음료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과 함께 매트릭스 활동의 주가 되는 엠넷 프로그램에 대해 말해보려 하는데요. 엠넷은 메리트, 미트, 메이트, 모니터링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로 매트릭스라는 동아리 이름과 어울리게 4가지 활동의 앞글자를 귀엽게 M으로 맞춰보았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보셨겠지만 M이 4개라서 이름을 엠넷으로 지어봤고요. 각 활동을 간략히 설명하면 메리트는 주제 글쓰기 활동, 미트는 주제 자유 발표 활동 및 실험 원리 수업, 메이트는 멘토링 활동,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은 조별 실험 및 피드백 활동입니다. 모니터링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활동인데요. 모니터링을 통해 그냥 실험을 진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를 부원들에게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실험을 복기해 더 깊은 탐구 활동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험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동아리 내에서 진행해 다양한 방법으로 화학을 탐구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겪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매트릭스는 신입생들의 R&E 활동을 지원했는데요. R&E를 할 의향이 있는 신입 부원들을 모아 팀을 만들고 부원들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주제를 가진 팀들이 만들어졌고 계획서 발표회 당시 당근, 시금치를 하면 치아바타의 향산화 기능을 연구하는 팀이 학교 예산을 받게 되어 현재도 열심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매트릭스는 또한 과학의 날 부스 운영과 자연석 과학교실 등 여러 외부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화학의 즐거움과 이로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의 보완할 점과 향후 계획, 그리고 활동 의의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트릭스는 단체 활동 위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부원 개개인이 본인의 창의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활동을 추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13기 부원들은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경험하며 느꼈던 보완점 및 희망사항들을 올해 매트릭스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아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분석화학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실험 체계를 구상했으며 선후배 사이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하며 메이트 프로그램을 확대시켰습니다. 또
또한 조별 실험 내용을 동아리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R&D를 경험하고 싶은 부원들을 위해 동아리 차원에서 R&D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매트릭스가 도전적인 해였다면 올해 매트릭스는 발전하는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준 부기장과 잘 따라와준 부원들, 그리고 항상 열심히 도와주시는 승우쌤께 감사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연구동아리 비오트입니다. 올해 비오트의 대주제는 바이올가나이징입니다. 비오트는 바이올가나이징이라는 대주제 아래 과학 잡지 제작, 토의 토론, 멘토링, 기초실험 등 여러 활동과 기관계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두 가지의 대표 활동, 바이오테와 기관계 탐구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먼저 바이오테는 과학 기사를 작성한 후 잡지 형태로 발간하는 활동입니다. 올해는 기관계라는 대주제에 맞춰 총 60편의 바이오테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 탐구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현재 교과서에 있는 실험들을 이론상으로만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실험 방식 그대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런 실험들을 중고등 생명과학 교과서에서 찾아 기관계별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이를 교과서 실험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선과 제안,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에 6개 기관계로 파트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계입니다. 생명과학 원 교과서를 보시면 뇌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념은 들어있지만 이에 관련된 실험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뇌파 기기를 보유한 동아리인 만큼 뇌파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올해는 조명의 색온도가 독서의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뇌파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뇌파 실험은 이론적으로만 배운 개념을 가시화하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전극과 두 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뇌파 기기만 있다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에 저희는 뇌파 실험을 교과서와 연계하여 수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신경계와 연계하여 자연습 과학교실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생물의 반응 확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호흡기입니다. 생명과학 원 교과서에는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차이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발효 안에 음료수와 효모를 넣고 손마개로 산소를 차단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전 실험을 통해 손마개가 산소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손마개 대신 고무마개와 파라필름을 대신하여 실험을 다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 맨 오른쪽의 사진인 고무마개를 사용한 발효관에서 실험 결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과서 실험에서도 손마개 대신 고무마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순환계입니다. 생명과학 실험 교과서에는 DNA 추출과 전기영동 실험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구강 상피세포의 DNA를 추출하는 실험인데, 구강세포를 사용하게 되면 불순물이 포함되어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혈액 속 DNA를 추출하는 실험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소화계입니다.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 있는 소화제의 효과 확인하기 실험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중성의 소화제 용액에 녹말과 알부민을 각각 넣고 검출하여 소화제의 소화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소화기관은 중성이 아니라 다양한 액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액성의 차이를 둔 새로운 실험으로 실험을 재구성하여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성의 소화제 용액에서 가장 소화제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났고, 교과서 실험도 이와 같이 pH라는 새로운 변이를 넣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바뀌기를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배설계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에는 배설 기관의 오줌 생성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연계된 실험으로 네프론 원리 실험 세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실험 세트는 포도당 수용액만을 사용하여 입자 크기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 원리를 잘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저희는 포도당과 단백질을 혼합한 복합 용액을 사용하여 실험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도당은 여과되었고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아 더 좋은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해당 실험을 교과서의 실험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관계입니다.
이 실험은 3터 측정 실험입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물에 감자 조각을 넣어 수분 포텐셜을 측정하는 실험인데요. 두 번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추세선에서 결과가 많이 벗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여러 개의 감자가 아닌 하나의 감자만을 사용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물농도 대신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자 조직의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1.25메가파스칼임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바이오오가나이징 활동에 의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비오트에서는 무작정 어려운 실험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이 덕분에 학생 수준의 진정한 연구를 이룰 수 있었으며 동아리 부원 또한 동아리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 기장 오윤서 부기장 최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비타의 활동과 비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생명과학의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첫 걸음을 내디뎠고 그 발자취를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비탈, 인터랙션, 투게더, 액티브 4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바이탈입니다. 저희 비타는 올해 활동의 대주제를 질병의 이해와 약물의 조제로 선정했습니다. 소주제로는 질병의 이해와 약물의 적용 탐구 및 약물 조제를 두었습니다. 우선 1학년 기본 실험입니다. 1학년 기본 실험 같은 경우는 1학년들이 실험의 기본기를 잘 익힐 수 있도록 짝선배 짝급의 멘토링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공통 실험으로는 고체 배지 제작 및 균도말을 진행했고, 질병의 이해에 대한 소주제에 대해서는 PCR 및 전기용 등을 활용하는 실험과 그런 염색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물 작용 탐구에 대한 소주제로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사전 실험 조사를 했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실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항상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토링을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학년 실험의 경우 질병의 이해, 약물 조제 크게 두 팀으로 나눠 진행을 했습니다. 질병의 이해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실험은 DNA 분석을 활용한 제2형 당뇨병 진단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정상 DNA를 가진 사람,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DNA를 DNA 칩에 결합해 시약을 떨어뜨리고 그 발현되는 색깔을 비교했습니다. 당뇨 유전자 발현 경로가 높은 순으로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AT에서 진행한 두 번째 실험은 플라시드 DNA 추출 및 전기용동 실험입니다. 본 실험에서 대장균의 플라시드 DNA를 추출할 수 있었고 전기용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실험은 앞의 당뇨 진단 실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추출된 플라시드 DNA는 유전자 제조합 과정을 거쳐 인슐린 대량 생산에 이용됩니다. 이로써 플라시드 DNA는 당뇨의 치료제이자 질병 이해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 플라시드 DNA의 추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질병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 조제팀에서 진행한 실험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약물 조제팀에서 진행한 첫 번째 실험은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합성하는 실험입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직접 합성해본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본 실험에서 피아미노페놀을 과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온도가 적정 수준보다 계속 높아져서 타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도 정말 심했는데요. 저희는 3번의 반복 실험 끝에 그 냄새를 이겨내고 결국 아세트아미노펜을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저희는 합성 원료로 저기 있는 아세트산 무수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조사에서 아세트산 무수물이 아닌 초산 또는 무수 아세트산을 사용할 경우 가수분해가 적게 일어나 그 수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후 실험에서는 이것을 다시 이용을 해서 수득률이 실제로 높아지는지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물의 조제팀에서 진행한 두 번째 실험에는 알지네이트 비드 제조 실험이 있습니다. 다음 이 알지네이트 비드에 좀 구멍에다가 약물을 집어넣어서 약물 전달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본 실험에서 실제로 만든 인공 장액과 인공 위액에다가 이 알지네이트 비드를 넣어서 녹는 양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분이 경과를 했을 때 장액에서는 알지네이트 비드가 녹고 위액에서는 녹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비로소 그 약물이 방출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약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 결과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약물을 제조를 할 때 이 알지네이트 비드 같은 성분을 이용한다면 그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랙션입니다.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활동으로는 과학의학 부스 운영, 꿈의 학교, SNSA 바이오틱 게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의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의 공유 범위를 확장시키며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투게더입니다. 투게더는 짝선배 짝후배 간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학년 동아리 실험을 할 때 2학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과정에서 상호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타 렉처를 통해 생명과학 관련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부원들에게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입니다. 저희는 현재 과학서류 발표대회에서 비타의 여러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상세한 실험 준비와 실험 후의 고찰의 과정이 필수적이 많았습니다. 세마고등학교의 의생명과학 동아리 비타의 동아리 부원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더욱더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비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올해 제작했던 작품 중 하나를 먼저 시연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이쪽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마고등학교 기계공학 동아리 로멜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는 이 속담 모두 알고 계시죠? 네. 이 속담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저희 로멜라인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곤 합니다. 바로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다고 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새로운 관점을 원치 않지만 저희는 실패든 성공이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든 시작하곤 합니다. 그럼 성공이 곧 정답이 되는 현실에게서 벗어난 저희의 모험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의 활동 대주제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영화를 현실로 했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작년부터 농담식으로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언제 한번 아이언맨 슈트 만들어봐야지 라는 말인데요. 이렇듯 저희는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이 공상을 시각화하기 위해 바로 띠로리 띠용한 로멜라의 아이디어 리스트라는 활동을 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하는 동안에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가곤 하지만 막상 아이디어를 잡으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아리실 벽 한쪽을 언제든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적어서 부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이 벽은 저희의 아이디어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영화 같은 일들을 현실에 구현해내자 라는 마인드로 정했던 대주제라서 그런지 초반에 저희가 계획했던 활동들을 보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동아리의 모토라고도 할 수 있는 유토피아에 살지 말자 라는 말을 완벽하게 망각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후일은 모른 채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리던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조별 활동 그리고 기사 작성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원들이 공학 계열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모인 만큼 현재 기술의 발전 그리고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짝선배와 짝후배가 함께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서 그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활동인 만큼 이걸 무조건 성공해내야지 라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 일단 도전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직접 부딪혀보는 것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이 여기 나오는 자동문, RC 비행기, 라디오,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8기통 엔진 모형인데요. 물론 이 중에서는 실패한 활동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활동으로서 성공한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 동아리의 첫 스타트를 끊기에는 모두 적합했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으로 진행했던 게 바로 자연숲 과학교실이었는데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위에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아두이노를 활용한 고깔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수업 당시에 제작했던 작품을 잠시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 지금 이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얘가 감지하는 거리마다 그 소리의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 것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제작을 했고, 부원들과 그리고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함께 회로를 연결하고 코드를 변형하는 과정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였고요. 후에 게임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아, 성공했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저희에게 이제 두려운 것이는 없었고 영화를 현실로라는 대주제에 대해서 몰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프로젝트는 너무 무모하여 영화 같은 현실로 주제를 바꾸어 저희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화를 보기 위한 그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를 제작한 팀이 있었는데요. 이 팀에게는 자석의 극 문제나 전류의 방향 문제가 있어서 결국 띠로리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혼자 요리조리 움직일 수 있는 셀프 컨트롤 볼을 만든 조도 있었는데요. 저희 로멜라에서 몇 없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망가는 알람 시계를 제작한 조도 있었습니다. 때가 맞춰지면 이제 딱 도망가는 알람 시계 이러면 잠이 확 깨지 않을까요? 또한 저희가 아까 시연한 저런 타노스의 이 핑거 스냅을 지원한 조도 있었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핑거 스냅의 여부를 판단하고 LED의 수가 사람의 수를 대변하여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복잡해지는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활동도 했는데요. 인어공주가 다리를 달고 육지에 와서 사랑을 한 것처럼 이러한 챗 GPT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상상력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너무 덜 체계적이고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멜라의 매력이고 로멜라의 존재 이유라고 말입니다. 다시금 지난 로멜라에서의 활동들을 추억해보면 저희의 시간은 대주제와는 반대로 2년이라는 긴 러닝타임 속 영화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띠로리에 남겨진 아이디어들과 더불어 미래 로멜라의 새싹들의 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로멜라가 되기를 염원하며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렌디피티 홍다연 김민서입니다. 먼저 세렌디피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세렌디피티는 과학을 실험하고 탐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과학을 실천하는 과학 나눔 동아리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세렌디피티의 모토는 나눔의 과학입니다. 올해 저희 세렌디피티가 과동바를 처음으로 참가하기를 결정하면서 작년에 했던 활동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희 동아리의 목표이자 키워드인 과학 나눔이라는 의미를 동아리 내에서의 나눔, 교내에서의 나눔, 교회에서의 나눔으로 확장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동아리 내에서는 조별 프로젝트, 관심 분야 발표, 그리고 짝선배 짝후배 활동을 통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조별 프로젝트는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물리조, 화학조, 생명조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요. 각 조별로 주제 선정 및 실험 계획서 작성, 실험 진행, 실패 원인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결과 공유라는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조별 프로젝트에서는 이중슬릿 실험, 브릭스 라우셔 실험, DNA 전기영동 실험과 같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주제 발표를 통해 동아리 부원들끼리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의 관심 분야에 대해 과학적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내에서의 나눔입니다. 교내에서의 나눔은 카드뉴스 제작 및 인스타 게시, 과학의 날 행사 참여, 테마 보든벨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 때는 표면 장력의 원리를 이용한 수박 하트 분수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적 즐거움을 나누어줄 수 있었으며, 현재 엑스코디와 협업하여 세마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든벨, 이른바 세마 고든징을 개최하여 교내에서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렌디피티가 과동발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이유도 과동발에 참가하여 지금까지 진행한 활동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행위 자체가 교내에서의 나눔의 확장이자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나눔입니다. 교회에서의 나눔은 멘토링 준비, 자연숲 과학교실 주관 두 가지의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멘토링 준비입니다.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천연 지시학을 이용한 카멜레온 볼 만들기와 브로콜리와 바나나 속 DNA 추출 실험을 주제로 하여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학습지 PPT와 같은 자료를 제작하여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숲 과학교실입니다. 저희 세렌디피티는 자연숲 과학교실 총괄 동아리로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실제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두 가지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본교의 자연숲 과학교실 총괄 동아리로서 자연숲 과학교실 기획과 중학생 모집, 과학교실 참가 동아리 관리, 포스터 제작, 출결 확인, 안내 및 질서 유지 등 많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들의 출석률도 높았으며 모두들 만족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산화탄소 생성 반응을 이용한 입욕제 만들기와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실험을 통해 실험의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원리 이해를 돕고 과학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3년에 진행한 활동이 나눔의 과학이라는 세렌디피티의 모토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저희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실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저희 동아리가 탐구하고 실험한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눔의 과학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교내에서의 나눔이 비교적 부실했다고 생각이 들어 2학기 때는 교내에서의 나눔을 중점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앞서 언급했던 멘토링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실험의 깊이보다 부원들의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각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진행했던 반면 2학기 때는 보다 더 깊이 있는 활동을 진행하여 과학적 탐구심을 함양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렌디피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